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는 제가 여러분들 스케치 요소와 스케치 도구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케치 요소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존 오토캐드에서 작업하고 있는 2D 명령어, 즉 스케치에 대한 작업을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스케치 도구에 해당하는 즉 편집 기능에 대한 부분을 저랑 같이 실습을 통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스케치 요소와 스케치 도구에 대한 명령어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의 3D 형상의 부품을 모델링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 교재 110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놨는데 바로 110페이지에 나와 있는 파트 모델링 첫 번째 브라켓 모델링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하기 전에 이 책 구성에 대한 부분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맨 먼저 3D 형상의 피처 모델링에 대한 부분이 화면에 캡처되어 나와 있고, 그 아랫부분을 보시면 그 3D 형상의 도면이 여러분들이 언급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도면은 여러분들이 기계제도 시간에 많이 뵀던 삼각법의 기초를 두고 보시면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 좌측면도를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우측면도, 좌측면도가 아니고 실제로 기계 제도에서는 경사를 갖고 일정한 각도를 갖고 있는 형상일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조투상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3D 형상의 피처 모델링과 도면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111페이지에 보시면 브라켓 모델링 전체 순서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일 먼저 우측면을 잡고 스케치 도구를 이용해서 선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간단히 선을 그린다. 이런 식으로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런 식으로 전체의 모델링 흐름을 제가 한 페이지로 요약을 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약 112페이지부터는 실제 솔리드웍스에서 실제 도면을 바탕으로 그리는 작업 또는 피처를 생성하는 작업에 대해서 언급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부터는 실제 교재를 잘 보시면서 또는 교재와 함께 동영상 강의를 잘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쉽게 무리 없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니까 절대 여러분들이 인내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따라해 주시면 금세 솔리드웍스의 모델링 감각을 금방 익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여러분들 교재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브라켓 모델링을 저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들은 파트 모델링이기 때문에 솔리드웍스에서 새 파일을 열어서 우리가 파트에 마우스 커서를 위치시켜 놓고 확인을 눌러서 하나의 파트 창을 띄워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파트 모델링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이제 112페이지 내용 보시면 먼저 1번의 새 문서를 열어서 파트를 선택해서 3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의 파트 창을 띄워 넣고 거기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솔리드웍스 모델링 순서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 첫 번째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스케치 작업 평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작업 평면을 정면으로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정면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고 선택을 하면 이렇게 정면이 선택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스케치 도구를 눌러야 원점이 나오고
스케치 모드 상태라는 걸 우측 상단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스케치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13페이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13페이지 보시면 일단 선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하나의 선을 클릭해서 이렇게 점선이 나올 때가 원점에 접하는 거니까 이렇게 찍고 다시 여길 찍고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완료는 제가 키보드에 ESC 키를 누르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아직 치수는 보시는 것처럼 앞부분에 설명에 되어 있는 것처럼 이 선은 원점 즉 X축에 구속이 됐기 때문에 검은색 선으로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나머지 파란 선은 치수라든지 어떤 X축이나 Y축에 따라 구속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파란색 선으로 나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치수를 기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지능형 치수를 이용을 해서 원점을 찍고 끝점을 찍어서 이거의 거리값을 44mm로 입력을 하고 다시 전체 선을 잡아서 클릭한 상태에서 88mm로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치수를 입력하는 하나의 기능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현재 이쪽 왼쪽에 나와 있는 이거의 거리값, 치수 입력할 때 이렇게 입력하는 게 아니라 대각선에 맞게 이렇게 평행하게 요거의 거리값은 54mm로 입력을 하시고 요거의 대각선 길이는 53mm로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수를 입력할 때는 이렇게 간단히 입력이 됐는데, 각도를 입력할 경우에는 내가 각도를 입력하는 부위에서 두 개의 선분, 즉 각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개의 선이 필요한 것처럼 내가 각도를 부여하고자 하는 부분에 마우스 커서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도에 대한 별도의 지능형 치수의 아이콘이 없고 바로 지능형 치수라는 아이콘을 이용을 해서 이 선과 이 선이 이루는 이 각도를 가지고 내가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안쪽의 각도, 바깥쪽은 바깥쪽 각도가 되겠으니까 도면에 따라서 바깥쪽 각도가 약 45도이니까 이렇게 45도 각도를 갖고 있는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와 이쪽 라인을 이용해서 역시 마찬가지 같은 방법을 통해서 45도의 각도를 가지고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스케치가 완성이 된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방법은 2D 스케치 명령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사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치수가 부여돼서 완전히 정의가 되면 모든 선이 검은색 선으로 바뀐다고 앞부분에 설명드렸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된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의 피처를 만들어야 되는데, 솔리드웍스에서는 여러분들이 스케치의 기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솔리드웍스에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피처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체가 하나의 체인 형태를 갖고 있는 폐곡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를 보시는 것처럼 예외적으로 솔리드웍스에서는 이렇게 하나의 라인으로 그려진 상태에서 피처 명령을 수행을 하게 되면 이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한 두께를 갖고 있는 하나의 피처라는 것을 솔리드웍스에서 자동으로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뒷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폐곡선을 가지고 피처를 만드는 부분이 또 나올 테니까 그때 한번 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스케치가 만들어지면 그 만들어진 스케치를 기초로 해서 하나의 피처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명령어인 여기 돌출 베이스,
이거랑 똑같은 아이콘인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걸로 클릭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있는 걸 가지고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선택을 하면 두 개를 할 수 있는데 위에 돌출, 보스 앤 베이스를 이렇게 선택을 해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모양처럼 얇은 피처라고 하는 부분이 자동으로 체크가 되면서 확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스 돌출을 선택을 해서 맨 처음에 시작 부분을 보시면 스케치 평면, 아까 내가 보스와 돌출을 선택을 하게 되면 스케치한 평면, 즉 여기에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 정면도의 기준으로 해서 스케치했던 그 면을 기준으로 내가 뽑아내겠다는 뜻인데 여기 화살표 방향을 누르게 되면 방향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클릭하면 반대 방향, 클릭하면 진행 방향, 방향을 바꾸는 아이콘의 모양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옵션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교재에서는 맨 먼저 중간 평면이라는 것을 두고 기초를 잡았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교재 11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일단 옵션을 중간 평면으로 만들어 놓고 이 거리 값은 48mm를 입력을 하면 스케치한 작업 평면, 즉 정면을 기준으로 중간 평면을 했기 때문에 앞쪽 방향으로 24mm, 뒤쪽 방향으로 24mm만큼 전체가 약 48mm만큼을 뽑아낸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 피처의 두께는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은 10을 잡고 있지만 도면에서는 9mm로 입력을 했기 때문에 9만큼 이렇게 입력을 해서 두께가 9mm인 피처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확인을 눌렀을 때 하나의 브라켓 모양의 바닥면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피처가 만들어지게 되면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여기 피처 매니저 디자인 트리에 방금 사용했던 돌출이라고 하는 피처 아이콘 모양이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될 것이고 탐색기 기능처럼 여기 플러스를 한번 눌러보시면 돌출 밑에 스케치라고 하는 게 생성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앞부분에서 피처와 스케치의 개념으로 설명을 드렸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작업 영역에서 보고 있는 것은 하나의 피처 영상이 되겠고 이 피처를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피처 영상이 선택이 되고 이 스케치를 선택을 하면 내가 아까 피처를 만들기 위해서 그렸던 스케치가 선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리드웍스에서는 이런 스케치 명령어와 피처 명령어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일단 제일 먼저 중요합니다. 그럼 이렇게 피처를 만드는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명령어를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하나의 피처를 만들어진 상태에서 몇 가지 기능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앞부분에서 배웠던 것처럼 키보드를 여러분들이 누르시게 되면 그래서 키보드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방향 버튼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는 방향을 마우스에 더블 클릭하게 되면 보는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한 번씩 여러분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면 더블 클릭, 다시 스페이스바 눌러서 후면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좌측면, 그 다음에 우측면, 그 다음에 윗면, 그 다음에 아랫면, 그 다음에 등각 보기, 이런 식으로 보는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걸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을 했고 이 기능을 여러분들이 빠른 도구 모음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 윗부분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윗면, 정면, 바닥면, 우측면, 좌측면, 이렇게 등각 보기, 이런 식으로 굳이 스페이스바를 누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이콘을 찾아서
눌러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빠른 도구 모임에 나와 있는 한 부분의 기능이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의 피처가 만들어진 다음에는 똑같은 솔리드웍스 모델링 순서에 따라서 또 하나의 작업 평면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작업 평면상에 아무것도 없었을 경우에는 하나의 작업 평면을 보시는 것처럼 정면이나 윗면이나 우측면 중에서 하나의 작업 평면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작업 영역 내에 하나의 피처가 만들어진 다음에는 바로 여러분들이 스케치할 작업 평면을 바로 직접적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내가 윗부분에 스케치를 하고 싶으면 바로 이면을 선택해도 되고 이면에 작업을 하고 싶으면 이면을 선택해도 됩니다. 그러면 교재 여러분들 보시면 112페이지 아랫부분을 보시면 번호 8번에 보시면 14페이지 다시 한번 번호 114페이지의 8번의 그림을 보시면 하나의 피처가 만들어진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작업하고자 하는 피처 면에다가 스케치를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생성된 피처의 윗면을 잡고 이렇게 스케치 도구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스케치 하려고 하니까 이 작업 평면이 여러분들이 스케치하게끔 쉽게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면의 수직으로 보기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스케치가 쉬워지게 수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보여진 상태에서 스케치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들 115페이지 윗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15페이지 하단부에 나와 있는 설명대로 우리가 스케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의 중심선을 가지고 내가 중심선을 스케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심선을 하나 그리고 ESC를 누르고 다시 여기에서 이제 하나의 원을 클릭해서 여기의 원에 접한 곳에다 하나의 원을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제가 앞에서 했던 선 명령을 이용을 해서 원을 4등분하는 점, 즉 마름모 형태로 나왔을 때 이 점을 기준으로 하나의 선을 엣지 끝점까지 그리고 다시 ESC를 눌러서 완료를 한 상태에서 다시 라인을 눌러서 4등분하는 점을 찍고 다시 끝점을 엣지점을 찍어서 선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선을 그린 상태에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솔리드웍스에서 스케치의 기본 전제 조건인 체인 형태의 폐곡선을 만들기 위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라인을 이용해서 두 개의 이 끝점과 끝점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한 상태에서 이제 폐곡선을 만들기 위해서 스케치 도구를 이용을 해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스케치 여기서 요소 잘라내기를 이용을 해서 요소 잘라내기 기능 중에 지능형과 근접 잘라내기가 있는데 근접 잘라내기를 이용해서 이거와 요거를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라내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는 방향을 보시면 여기 라인 하나와 선과 아크와 라인으로 연결된 하나의 체인 형태의 폐곡선을 여러분들이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치수를 한번 부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는 먼저 치수를 부여한 다음에 스케치 요소 잘라내기를 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먼저 잘라내기 한 상태에서 우리가
잘라내기 한 상태에서 치수를 이렇게 부여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7mm 이렇게 입력하고 여기에 지름이 아까 14여니까 14의 절반 약 반지름이니까 7mm 입력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도면에 나와 있는 똑같은 치수로 여러분들이 그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어디까지냐면 여러분들 교재 116페이지까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폐곡선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이제 여러분들 교재 117페이지 번호 16번에 보시면 이렇게 폐곡선이 만들어진 다음에 피처 명령어, 즉 솔리드웍스에서는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이 피처의 바닥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돌출이라는 명령을, 즉 돌출이라는 명령으로 이용을 했었는데 솔리드웍스에서는 항상 플러스를 뽑아내는 부분이 있으면 마이너스로 따내는 부분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돌출 컷, 돌출 컷, 여기 나와 있는 돌출 컷, 돌출, 회전, 그 다음에 회전 컷, 스윕, 스윕 컷, 로프트, 로프트 컷,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유념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폐곡선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걸 따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돌출 컷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미리 보기 형태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선택된 걸 기준으로 했을 때 블라인드 형태로 두고 이 피처의 두께가 9mm이기 때문에 여기에 10mm가 아닌 9mm로 입력을 해서 이 두께만큼을 우리가 잘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잘라진 형태의 모양이 피처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이제 보시면 이 만들어 놓은 돌출 컷에서 만드는 피처의 모양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말씀대로 보시면 하나의 스케치를 피처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여기에 필렛을 주고자 할 때는 스케치에 필렛을 쓰는 게 아니고 피처에 나와 있는 필렛을 쓰시면 보다 쉽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피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가 피처 필렛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우스 로테이트 기능을 써서 회전을 시킨 다음에 필렛을 선택을 해서 선택은 부동 반경, 그 다음에 이 반지름 값은 여러분의 도면에 따라서 도면에 의하면 9mm로 입력을 하시고 전체 미리 보기를 하셔야만 피처가 명령을 실시간으로 미리 보기를 하여 줍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늘색 창이면 무조건 선택창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엣지와 여기에 엣지를 선택하면 전체 미리 보기 9mm인 피처 형상이 나타내지고 이걸 기준으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피처 형상이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등각 보기를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모양이 도면에 의해서 구현이 됐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도면에 의해서 반대편의 피처 형상의 모양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스케치할 작업평면을 잡은 다음에 스케치 도구를 눌러서 스케치 작업평면을 잡고 다시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면의 수직으로 보기를 선택한 다음에 스케치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재 119페이지 19번의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따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중심선을 먼저 여기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중심선을 그리고 다시 중심선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중심선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린 상태에서 하나의 원을 이 두 개 교차점에다가 원을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을 그린 상태에서 지능형 치수를 이용을 해서 이거의 지름값을 약 48mm로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엣지 모서리부터 이 중심선까지 거리를 도면에 따라서 30mm로 이렇게 거리값을 부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스케치를 한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동그란 바깥의 부분을 우리가 따내야 되기 때문에 바깥의 영역을 잡고 있는 우리가 하나의 폐곡선을 만드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을 이용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아까 원을 4등분하는 점, 쿼드런점을 잡아서 이렇게 스케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쪽 폐곡선을 만들 경우에는 치수에 상관없이 이렇게 폐곡선이 만들게끔만 여러분들이 스케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스케치를 한 상태에서 폐곡선을 만들기 위해서 아까 배웠던 스케치 요소 잘라내기를 통해서 우리가 폐곡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역시 근접 잘라내기를 선택을 해서 내가 요 바깥의 영역을 폐곡선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원의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을 잘라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요 영역이 하나의 폐곡선 영역으로 생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성이 된 다음에 요 폐곡선을 기준으로 아까 여러분들 감 잡으신 분 있겠죠? 요 상태에서 피처 명령어에 이번에는 돌출 컷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라내면 형태는 블라인드 형태로 하고 두께는 9mm로 입력을 해서 확인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피처의 또 모양이 변경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피처가 또 여러분들이 생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교재 121페이지의 번호 23번을 보시면 이렇게 편집된 피처의 윗면에다가 우리가 원을 하나 그려서 이걸 따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스케치 평면을 이 평면으로 잡고 스케치 도구를 눌러야만 이 평면에 스케치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해놓고 앞에서 했던 동일한 방법으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내가 지정된 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보기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하나의 서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서클을 그리는데 이 아크의 중심을 기준으로 서클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에 아크의 중심을 찾기가 힘든데 솔리드웍스에서는 여러분들이 요 아크를 갖고 있는 엣지부에 마우스 커서를 지정을 하고 갖다 놓게 되면 이 아크의 중심점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줌으로써 여러분들이 원을 요 점을 기준으로 쉽게 그릴 수 있게끔 여러분들한테 쉽게 제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리드웍스가 상당히 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클을 그려놓고 지능형 치수로 요거를 우리가 14mm로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14mm로 입력을 하고 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 똑같은 방법으로 아까와 같이 돌출 컷을 가지고 이번에는 아까는 제가 블라인드 형태로 해서 9mm까지 뒀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옵션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서는 번호 순서 25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교재에서는 옵션을 다음까지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다음까지가 아닌 관통을 주게 되면 이렇게 피처의 전체 모양을 관통할 수 있는 부분까지 달 수 있고
이번에는 교재대로 다음까지 하게 되면 다음 면까지 이렇게 관통이 된다는 것을 미리 보기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리드웍스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아무리 많은 옵션이 있다 하더라도 이 옵션에 미리 보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교재대로 이렇게 다음까지 선택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확인을 눌러서 만들면 보시는 것처럼 또 하나의 피처가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역시 이제 요 윗부분의 도면에 따라서 윗부분에 나와 있는 형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내가 스케치할 면, 즉 이면을 선택해 놓고 스케치 도구를 눌렀습니다. 동일하게 또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그 면에 수직으로 보기. 그래야 스케치 작업이 편하니까 편하게 위치를 시킨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도면에 따라서 나온 걸 보시면 우리가 다각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각형을 선택을 해서 내접원, 각형은 육각형을 가지고 내접원을 그리면서 육각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치수는 신경 쓸 필요 없이 이렇게 그냥 임의로 내가 스케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렇게 스케치가 완료가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스케치가 지금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앞부분에서 배웠던 구석 조건을 이용해서 이 스케치를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석 조건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고, 하나의 면을 내가 선을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선에 대한 속성창이 뜨고 여기에 구속 조건이 부여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평이 아마 볼드체로 체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수평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 스케치가 수평으로 위치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위치를 시켜놓고 지능형 치수를 이용을 해서 이쪽 끝과 끝점의 치수를 우리가 도면에 따라서 38mm만큼 이렇게 수치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124페이지 내용을 한번 보시면 지금 이렇게 변경을 한 상태에서 우리가 좀 더 내가 스케치한 것을 원활하게 보이기 위해서 스페이스바 눌러서 등각 보기를 통해서 내가 스케치한 게 제대로 내가 원하는 면에 스케치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확인이 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시 돌출 버튼을 눌러서 만드는데, 기존에 여러분들은 돌출을 했을 때 항상 한쪽 방향의 부분만 돌출을 시키는 걸 해봤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양쪽 방향 1과 방향 2를 할 수 있는 기능을 브라켓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 1의 형태는 블라인드 형태, 거리값은 12mm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 방향 2로 여러분들이 바꾸고자 할 때는 여기에 방향 2의 앞부분에 이렇게 화살표를 클릭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 방향으로 또 역시 돌출이 되는 것을 미리 보기 형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 2도 역시 블라인드 형태로 두고 거리값은 22mm로 입력을 해서 보시면 방향 1과 방향 2를 한꺼번에 부여할 수 있다는 게 또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서 우리가 피처의 모양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이렇게 피처가 만들어지면 역시 또 마찬가지 앞 단계에 계속 이어서 나오는 부분이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하나의 피처가 만들어지고 나서 스케치 평면을 잡을 때는 반드시 내가 스케치하고자 하는 면을 바로 선택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만들어 놓은 이 피처 윗면에다가 한번 스케치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면 선택하고 스케치 도구를 눌러서 그림을 하면 되는데,
또 역시 스케치하기 힘들어지니까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내가 선택한 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보기를 클릭한 후에 스케치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스케치는 역시 원을 이용을 해서 하나의 원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을 그려놓고 이 원의 지름을 여러분들이 지능형 지수로 지름 약 19mm, 여러분들 교재 125페이지에 보시면 약 19mm, 그림 32번에 19mm 치수 입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될 것이고, 이렇게 스케치가 완료가 되면 제가 앞부분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스페이스바 눌러서 등각 보기를 해서 내가 원하는 면에 스케치가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확인을 한 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나와 있던 것처럼 이렇게 돌출 컷을 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돌출 컷에 이제 방향 원에 이번에는 옵션을 관통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통을 하게 되면 내가 수치를 입력하는 창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블라인드 형태를 쓸 때는 내가 치수를 입력을 해야 내가 원하는 만큼의 치수를 뽑아낼 때, 따낼 때 쓰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관통으로 두게 되면 그거에 의미와 상관없이 피처 전체를 관통하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관통을 만들어 놓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이 교재 여러분들 보시면 126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피처가 만들어진 다음에 도면에 따라서 약 4개의 엣지부를 가지고 내가 반경값 4mm인 필렛을 한번 또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필렛은 쉬우니까 여러분들 금방 할 수 있으라 보겠습니다. 할 수 있을 테니까 부동 반경을 선택해 놓고 거리 반경값은 4mm, 전체 미리부이 되어 있고, 보시는 것처럼 로테이트 기능을 써서 여기 엣지, 여기 엣지 하나,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렇게 4개의 모서리를 R4만큼을 필렛을 주고 확인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3D 피처 형상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등각 보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교재 127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도면에 따라서 하나의 피처를 한번 브라켓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동영상 강의를 잘 참고를 해서 따라 하시면,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잘 따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